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마지막 날 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 10 불안인데요. 주체 욕망은 대타자를 경유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주체 욕망은 대타자를 경유한다. 키피의 소재지인 근원적 타자 A와 키피에 의해 결정된 대로 자신을 위치시켜야 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체 S, 무정형 덩어리로서의 주체라고 합니다. 그 욕망의 그래프에서 그 맨 밑에 오른쪽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 주체가 바로 무정형 덩어리로서의 주체, 아직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한 주체, 갓난아기를 얘기하겠죠. 이 주체는 전적으로 타자에 의존합니다. 그는 타자의 장에서 기표의 단일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거울상을 보게 되죠. 거울상을 보게 되면서 IA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거울상 타자를 IA라고 하죠. 그래서 이 IA가 자신의 내면에 내면화되면 이것이 이제 소타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거울상이나 소타자나 뭐 그게 그거죠. IA 이 거울상을 갖다가 확증시켜주는 그 엄마의 단일 특질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엄마의 시선이나 표정이나 목소리인데 이것이 거울상의 그 게슈탈트를 확증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타자의 장, 즉 엄마의 장에서 상징계의 장에서 기피의 단일 특성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체는 타자에게서 결여를 지각하게 되고 그 타자를 쪼갭니다. 즉, 그 엄마가 나에게 완벽한 타자가 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락강의 결여의 3단계에서 첫 번째가 좌절입니다. 두 번째가 박탈이죠. 세 번째가 거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좌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이 좌절에서 캐버이가 나오죠.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서 남는 것 좌절 결여가 있습니다. 타자를 결여의 주체로 발견할 때 다시 말해서 엄마가 결여된 주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이 타자도 뭔가를 욕망한다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대상 A라는 것이죠. 나머지 잉여 찌꺼기 이 남는 것이 궁극적인 타자가 되며 궁극적 대상이 되는 것이죠. 타자의 타자성, 타자의 불완전성, 타자의 비합리성, 타자의 결여성에 대한 증거 이게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대상 A죠. 유일한 보증으로서의 대상 A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99가지보다 자신에게 불만족을 주는 한 가지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대상 A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게 의당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불만족을 주는 한 가지 그거에 집착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그 만족스러운 것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과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자기에게 불만족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락강은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머지 때문에 주체에게 막대가 생겨요. 슬래시 즉 결여가 생기고 이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여가 생기면 환상이 뜨고 환상이 뜰 때 반드시 거기서 환상의 대상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식은 인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머지가 타자의 잔여물인 대상 A가 이 나머지가 타자의 잔여물인 대상 A가 결여된 주체와 같은 쪽에 있는 이유입니다.
예, 타자의 잔여물, 타자의 잉여, 타자의 결여를 보면서 아이는 자기 자신에게 막대를 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대상 A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이 둘은 모두 타자의 편에 있습니다. 예, 뭐가? 결여된 주체와 대상 A가. 예, 왜 그럴까요? 타자를 경유해서 이 자신의 결여를 지각하게 되고, 자신의 결여를 지각하면서 주체는 욕망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 A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을 뒷받침하는 환상이 전체적으로 타자의 편에 있기 때문이다. 예,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고, 인간의 결여도, 주체의 결여도 대타자의 결여고, 주체의 대상 A, 이것은 타자의 대상 A입니다. 타자의 대상 A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주체는 자신의 대상 A도 뭔지 모르게 되는 것이고, 뭔지 모르는 애매한 그 대상을 추구하는 욕망의 변증법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변증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욕망의 대상을 쫓아갔는데 나중에 쫓아가고 보니까는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쫓아가게 되죠. 또다시 다른 대상을 쫓아가는데 그 대상을 잡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변증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는 나에게 무의식적 결여를 유발시키고 나의 만족을 좌절시키는 최초의 타자이다. 이게 이제 최초의 대타자가 되겠죠. 예, 최초의 대타자 누구죠? 엄마가 되겠죠. 예, 최초의 대타자. 아이에게 단일 특질을 부여하는 대타자. 그러나 아이를 좌절시키는 대타자. 예, 여기 슬래시가 안 간 이유는 최초의 대타자는 아직 아이에게는 결여되지 않은 대타자죠. 그래서 이게 슬래시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역시 내가 만족시켜줄 수 없는 타자이며 이 타자가 주체에게 대상 A로 자리 잡는다. 예, 그러니까 캐브의 질문이 나오면서 내가 당신에게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대타자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이 대타자가 주체에게 대상 A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타자가 주체에게 대상 A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이 어린아이라는 주체는 이 타자에게 어떻게 돼 있다?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경험입니다. 주체는 대타자로부터 결여를 지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랑의 경험입니다. 락강은 사랑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내게 원치 않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불만족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여죠, 결여. 불만족을 주는 것이다. 결여. 그래도 안 되네요. 예, 한석봉, 그 엄마 불 끄고 떡을 썰면서 한석봉은 글씨를 쓰죠. 예. 그러면서 석봉을 채찍질하죠. 예. 결여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나를 결여시키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세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세가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나를 결여시키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거세이고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성경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로워질 것이다. Someday you will be wise. 욕망 이론에서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에 있는 지점은 실제로 다음의 열쇠를 전달합니다. 해결적 관점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희망, 이것은 인정 욕구와 투쟁, 인정 투쟁을 통한 전복이다. 예, 노예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투쟁은 성공합니까? 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구조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예가 주인에게 인정 욕구를 갖는 것은 지식의 인정 욕구를 갖게 되죠. 그게 이제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노예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의 지식 또는 노예는 항상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인이 인정하지 않아요. 또는 주인이 그 지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식을 주인이 전유하고 노예는 내팽개치는 것이죠. 쓰고 버리는 것이죠. 인정욕망과 투쟁을 통한 전복, 이게 이제 희망이에요. 이것과는 반대로 상대방이 정복되는 방식은 파트너 중 한 사람이 너무 자주 채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결여를 보기를 원치 않고 내가 당신을 만족시켜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당신이 원치 않는 사랑을 주고 싶다. 그것이 결여이다. 해겔의 그 인정투쟁, 이것은 그 노예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인정된다는 것은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노예가 성취시킬 때, 그때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신분적인 인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락강에게서도 환자가 분석가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자신의 자화상이, 자신의 그 거울상이 만족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분석가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에게 결여를 지각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환자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죠. 언제 결여를 지각하게 할 것이냐, 언제 자신의 실제적 중핵을 만나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타이밍의 문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결여를 받아들이고 그 결여와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무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해겔이 자신의 교리의 이러한 결과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가 자신의 변증법 전체를 거기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매우 귀중한 작은 메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능을 잘 입증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공식이 있지만 아마 이것은 표현 불가능할 정도로 단순할 것입니다. 정반합이 투쟁의 구조라면 명제, 반명제 종합은 해겔의 정통 변증법의 구조이다. 주인의 지식과 노예의 지식이 부딪혀서 하나의 노예는 배제되고 그 지식이 말하자면 통합되는 것이죠. 합의되는 거예요. 주인의 지식과 노예의 지식이 투쟁 구조를 가지고 거기서 합으로서의 지식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 지식 가지고 또 다른 노예와 지식의 투쟁을 하면서
또 다른 합을 이루어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명제, 반명제, 종합, 이것은 해겔 변증법의 아주 말하자면 핵심이죠. 명제, 그리고 그 대척점에 반명제가 있는 게 아니죠. 명제 안에 반명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명제를 드러내서 외제화시켜서 대상화시켜서 그 반명제를 내가 참조할 때 그때 나는 대자가 되는 것이죠. 반명제를 참조하지 못하면 명제로서의 나는 즉자로서의 나예요. 즉자적인 자, 즉자적인 주체. 반명제를 외제화시키고 대상화시켜서 그 반명제를 참조할 때 우리는 대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명제라는 대자를 내가 나라고 나의 명제라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는 즉자 대자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종합이죠. 그래서 명제, 반명제, 종합, 이것이 해겔의 변증법의 아주 핵심 구조인데 이것은 서로 간에 반대되거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반명제라는 것은 명제에서 미끄러지는 잉여다. 찌꺼기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반은 이거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지식 대결을 하는 것이죠. 인정 투쟁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 것이죠. 주체는 타자를 욕망하면서 의심할 바 없이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상, 내 욕망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는 타자에게서 출현하고 주체의 계류도 타자의 계류에서 출현하고 주체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서 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타자도 자신이 욕망하는 게 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자신이 욕망하러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미지의 대상 X라고 라깡은 X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욕망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서 내가 말하는 당신, 즉 당신이 부족한 대상, 계류된 대상을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욕망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서 내가 말하는 당신은 계류된 대타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 순환을 통해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취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 뭐죠? 내가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순환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대타자를 경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타자를 경유한다. 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타자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성취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대타자가 원하는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대타자가 원하는 욕망의 대상을 내가 비틀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욕망의 비틀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욕망의 비틀기, 욕망의 주관화, 욕망의 주체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취할 때 이걸 우리가 상대방의 즉 이 대타자의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취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진하든 아니든 내가 이 우회로를 택한다면 여기서 내 사랑에 대한 다른 대상 즉 관찰은 필연적으로 나의 수고에 빠질 것입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마지막 문장은 제가 지금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타자는 나의 욕망을 먼저 발견하며 대타자가 주체의 욕망을 먼저 발견하는 주체는 필연적으로 대타자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대타자를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대타자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분석가는 먼저 계류 자체인 피분석자를 동일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분석가의 위치는 어디라고 그랬죠?
환자의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예, 먼저 분석과는 환자의 무의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피분석자를 동일시한다는 뜻입니다. 분석가는 환자의 무의식에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석가는 욕망의 주체가 되며 무슨 욕망의 주체가 돼요? 피분석자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는 욕망자가 되는 것이죠. 피분석자를 결여시키기 위한 욕망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분석자는 분석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결여를 지각하게 되고 욕망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체 욕망은 대타자를 경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대타자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조리 병과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굴 만나느냐, 누굴 경유해서 내 인생 무대를 만드느냐, 누구를 경유해서 내 인생의 주관적인, 주체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느냐, 그 대타자가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불안, 주체 욕망은 대타자를 경유한다. 그런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